네, 안녕하세요. 주더팬입니다. 9월 2일 금요일 저녁 평화로운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역시 전일 시장 정리를 먼저 드리고 오늘 발표될 지표 미리 한번 살펴보고 어제 엔비디아가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요. 장기 투자하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우리들이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기업을 살펴보고 투자 전략을 제시드려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 정리입니다. 5거래일 만에 S&P 500, 다우 반등에 성공하였죠. 나스닥은 낙폭을 만회하면서 마감이 되었고요. 장 초반에 긴축 우려 지속이었으나 장 후반에 good is good.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 호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웬일이었을까요? 연준의 긴축을 감안하더라도 미국의 경제 지표가 양호한 수준을 보인 것은 호재라는 시각이 드디어 제기되기 시작한 것이죠. 11개 업종 중에 8개 업종이 상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빅테크 기업들 대부분 다 상승으로 마무리되었죠. 그래서 전일 증시가 저점에서 반등한 것은 연준이 성장률이 아닌 인플레이션에만 초점을 맞춘 상황에서 호재가 실제로 호재라는 점을 시장이 인지하기 시작한 것일 수 있다. 긍정적인 면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앙은행 및 정책 살펴보실게요. 애틀랜타 여는 라파엘 보스틱이 한 말입니다. 물가 안정을 위한 연준의 노력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긴축의 속도와 강도를 적절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사실 경제의 연착륙은 매우 힘든 일이며 이것이 성공한 사례는 세계사에서 한두 차례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조금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연준의 연착륙은 힘들다라고 본다는 해석입니다. 외환 쪽을 살펴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20년 만에 최고치 상승 마감하면서 한국 원달러 환율 1360원까지 도달했습니다. 경제지표 호조와 긴축 우려 지속 영향으로 당분간 강달러는 지속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오늘 오후 9시 30분에 고용지표가 발표될 예정이죠. 시장의 흐름은 지금과 비슷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질 금리는 여전히 마이너스 수준이고요. 연준은 긴축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설령 침체가 와 대다수가 고통받을지언정 모두를 구하기 위해서는 물가를 잡는 것이 필수라는 연준의 생각입니다. 어제 새벽에 글로벌 채권 시장도 마이너스 20%를 기록하면서 약세장에 진입하였죠. 달러 강세, 증시 약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스닥 지수 브리핑. 어제 나스닥 주요 지지밴드 11,515에서 11,670으로 그어드렸습니다. 도달 후에 반등 성공하였는데요. 만약 반등이 이어진다면 12,000포인트를 심리적인 저항선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 밑으로 깨고 내려온다면 1,600포인트 그 밑으로 내려온다면 나스닥은 9,000포인트 중반대를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엔비디아의 폭락 이유 말 그대로 바이든 정부의 중국에 대한 미국 반도체 기업 수출 금지 조치가 주가에 반영되어 버린 것입니다. 엔비디아는 중국에 대한 수출이 완전히 막힌 것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죠. 엔비디아의 주가는 전날보다 7.67% 하락하며 139.37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5거래일 연속 하락인데 이날 엔비디아의 주가 급락은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정부는 엔비디아의 AI 반도체가 중국 군에 의해 사용될 위험성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엔비디아의 AI용 그래픽 처리 장치, 이 GPU 반도체인 A100 그리고 H100 등은 중국에 수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엔비디아의 3, 4분기 이미 A100, H100 반도체 4억 달러, 5,300억 원 정도를 중국에 수주하였거든요. 이번 미국 정부의 조치 때문에 4억 달러의 매출이 공중분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7% 이상 폭락한 이유입니다. 주가가 급락했기 때문에 엔비디아 바로 입장 발표를 하였는데요. 중국에서 H100 인공지능 칩을 계속 개발하는 것은 허용할 것이다. 이 급한 불을 끄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바이든 정부는 한 번 더 전기차와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의 핵심 부품을 미국에서 만들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미국의 독한 노림수라고 밖에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이관으로 중국의 데이터 센터와 데이터 센터의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AI 모델 그리고 시뮬레이션 등 중국의 차세대 산업 동력에 전부 제동이 걸린 상황입니다. 미국은 콕 집어 엔비디아의 최첨단 GPU, 즉 데이터 센터용 GPU를 규제하였습니다.
GPU가 왜 중요하냐? GPU의 부동 소수점 연산을 이용한 가속을 통하면 최소 30% 정도의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GPU가 없다고 계산을 못하는 정도는 또 아니죠. 하지만 CPU의 연산 속도는 GPU에 한참 못 미칩니다. 엔비디아가 잘하는 게 GPU죠. 그래서 알리바바 등 중국의 데이터 회사들은 자체적으로 설계칩을 만들어서 이 TSMC 파운드를 통해 데이터 센터 연산에 최적화를 하고 있습니다. 허나 이는 특정 상황에 맞는 연산만을 위한 최적화로 초대형 모델을 새롭게 학습시키고 개선시키는 건 또 별개의 일로 판단됩니다. GPU 설계 능력이 아무래도 AMD나 엔비디아보단 떨어질 수밖에 없고 병렬 연산 최적화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럼 중국 데이터 회사들은 무엇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당분간 중국 내에서 적절한 성능의 GPU와 적절한 성능의 머신러닝 모델로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해외 데이터 센터를 세워서 해외에서 학습을 시키는 방법밖에 또 없겠죠. 차량의 자율주행을 위해서는요, 어마어마한 이미지 데이터를 수집하여 학습 모델을 만듭니다. 하지만 중국 내에서 최고 성능의 모델을 만드는 건 이제 어렵게 되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데이터를 국가 자산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해외 반출은 별도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결국 중국의 자율주행 및 차량 관련 산업도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미국의 독한 노림수라고 이야기 드렸던 게 바로 이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되니 중국 정부가 가장 난감해졌죠. 데이터를 반출하면 해외로 데이터가 다 나가게 되는 것이니까요. 여기에 가장 확실한 경제 성장 동력이 데이터 센터 및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통한 자율주행 등의 산업인데 이 성장 동력이 크게 꺾인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엔비디아의 미래. 엔비디아는 어떤 기업일까요? 우리들은 보통 하드웨어 기업으로 인식하고 있는데요. 실상은 소프트웨어 그리고 AI 플랫폼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지금까지 엔비디아의 경쟁력이 고품질 그래픽카드를 중심으로 게이머들과 비주얼 전문가들의 주요 소비자였다면 자율주행 분야는 엔비디아의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금강입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일반화될 자율주행의 브레인을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볼 개념은요, 자율주행차와 자율주행의 차이입니다. 두 단어는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약간 다른데요. 자율주행차는 차량에 방점을 찍고 있고 자율주행은 기술에 포인트를 둔 표현입니다. 따라서 자율주행차는 현대, 볼보, 테슬라 같은 카 메이커들이 유리하고 자동차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어필해야 잘 팔리는지 등 비즈니스에 대한 노하우가 있죠. 반면 자율주행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율주행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실력만 있다면 카 메이커들과 협력하거나 자력으로 비즈니스를 펼칠 수 있겠죠. 엔비디아는 후자, 즉 자율주행의 강점을 가진 회사입니다. 특히 엔비디아는 자율주행을 위해 어느 한 기술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해야 합니다. 자율주행에 필요한 기술을 오픈 플랫폼 형태로 공개해 다른 개발자나 회사들이 엔비디아 생태계 안에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치 모바일 시장에서 구글이나 애플이 취하는 것과 흡사 비슷한 모양새지요. 따라서 자율주행 시장이 커지고 관련 기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수록 엔비디아의 플랫폼 매출은 동반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엔비디아와 메르세데스 벤츠의 협업 사례를 보시죠. 첫 번째 그림은요, 엔비디아의 드라이브 하이페리언 플랫폼에서 도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테스트하는 과정입니다. 자율주행 2단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엔비디아의 인공식경망 모델 DGX100을 이용해 첫 단계에서 수집한 도로 데이터를 수치로 환산한 다음 자율주행 연산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과정은 자율주행차가 시뮬레이션을 하며 실전 운행에 들어가기 전 연습을 하는 단계로서 자율주행차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계산은 차가 아닌 데이터 센터에서 담당하는데 이때 엔비디아의 똑똑한 솔루션, 드라이브, 콘스텔레이션이 쓰이는 것입니다. 실제 주행을 하는 네 번째 단계에선 엔비디아의 드라이브 AGX 플랫폼이 쓰이는데요. 이 플랫폼은 주행 중 발생하는 수많은 데이터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면서도 전력 소모가 많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AGX 플랫폼을 In-Vehicle 컴퓨터, 즉 자율주행 차량 내 컴퓨팅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단계에서도 드라이브 AGX 플랫폼이 사용되는데요. 4번째 단계에서도 수집한 주행 데이터를 모델링하고 시각화합니다. 뿐만 아니라 차량 내부 탑승객의 목소리, 얼굴 표정 등을 분석해 단순히 운전뿐만이 아니라 사용자와 차량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자율주행의 전 과정에서 엔비디아가 만든 칩셋과 소프트웨어들이 들어갑니다. 차량의 외관이나 각종 인테리어는 실제 차량을 제작하는 회사가 담당하겠지만 자율주행의 핵심은 엔비디아가 맡습니다. 향후 자율주행뿐 아니라 로보틱스 등 고차원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 시스템 시장이 커짐에 따라 엔비디아의 역할도 중요해질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다수 완성차 업체 아우디, 폭스바겐, 토요타, 벤츠, 현대, 기아, 니오, 볼보는 엔비디아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이미 계약하고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밸류가 조금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반도체 섹터로 보면 물론 설명하기 어려운 밸류에이션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비교 대상이 기업용 소프트웨어라면 엔비디아의 밸류는 전혀 비싼 것이 아닙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압도적인 1위 업체로서 GPU 점유율은 최근 들어 더욱 강화되고 있고 신수요 영역인 가속기 시장에서도 지배력이 압도적입니다. 탑 500 슈퍼컴퓨터 가속기 점유율을 보시면요. AMD 1%, 인텔 3%, 기타 2%, 2019년 11월 기준 엔비디아의 점유율은 무려 94%로 말 그대로 독과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엔비디아가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죠. 모든 기업은 리스크 요인이 있으니까요. 매크로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 더욱 높은 변동성을 보여줄 수 있겠고 암호화폐 채굴 수혜주라는 인식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가격 변동성에 따라서 엔비디아의 주가도 왔다 갔다 변동성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RM 인수합병 무산 뉴스가 있는데요.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해도 엔비디아는 투자 가치가 매우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는다라고 판단이 되네요. 차트 분석.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엔비디아의 주봉입니다. 제가 보고 있는 패턴은 1차, 2차, 3차, 4차, 5차 조정까지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패턴들을 제외하고 단순히 저항과 지지 개념으로 접근하더라도 간단하게 3가지 전략으로 대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145달러, 136달러는 이미 도달해 버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136달러 근처를 1차 지지선으로 보시고 그 다음 117달러에서 124달러를 2차 주요 지지밴드로 보고 매수로 대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주요 저항선은 191달러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세하게 일봉으로 또 확인해 봐야겠죠. 어저께 강력한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10% 이상 밀렸다가 다행히 마이너스 7% 조금 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야기 드린 것처럼 동일하게 136달러를 1차 지지선으로 설정하고 매수 대응해 보시고 그 다음 117달러에서 124달러를 투자할 경우 2차 매수 타점으로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엔비디아 같이 좋은 회사를 장기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핵심 전략 가격대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판단한 다음에 분할 매수하는 것이 이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 유리한 평단가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하나의 장점이 되기 때문에 꼭 저렴한 평균 단가를 찾을 수 있도록 분석하고 또 분석해야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투자 스타일, 장기로 투자해야겠죠. 당연히 엔비디아니까요. 저점 분할 매수 전략은 2가지입니다. 136달러 근처 1차, 117달러에서 114달러 2차로 누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114달러가 무너진다면 100불 초반에서 대응을 할 예정인데 무너질 경우에는 또 유튜브로 분석 영상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한 엔비디아 공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